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헛소리 하지 마라. 내 주변은 결혼 많이 한다. 대체 이런 루저들은 어디 있는 얘기냐 대체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헛소리는 제가 아니라 본인이 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 방송 오래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헛소리 안 하죠. 헛소리라는 게 뭐예요? 있지도 않은 얘기, 존재하지 않는 얘기, 허무맹랑한 얘기를 가지고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지껏 썰풀면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보통 제 방송이 어떤 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이고 굉장히 좀 그 현실에 많이 있고 존재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허무맹랑하고 있지도 않은 것들을 지어내서 한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제 방송을 왜 많이 봅니까? 이 사람이 현실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겉으로 티가 안 나지만 속에 골마 터진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낸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결혼서는 대부분 사실과 어떤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건데 왜 그걸 안 믿는 거죠? 안 믿는다기보다는 믿기 싫은 거 아닌가? 왜냐면 너무 충격적이라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물론 제 결혼설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내가 너무 현실에 너무 그 어두운 측면을 이 끄집어내서 얘기하다 보니까 듣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듣기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보통 이 결혼설에 대해서 여자분들의 어떤 그런 좀 잘못된 어떤 행동이나 모순된 어떤 문화를 제가 지적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찔리는 분들은 기분 나빠할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기분 나빠한다는 거는 제가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가 정말 시원하게 명치를 딱 때린 것 같은 예, 사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 기분 나빠하는 게 맞겠죠. 이분이 왜 헛소리 하는지 한번 볼까요? 내 주변은 결혼 많이 한다. 아닐 텐데요. 그럼 결혼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결혼 보면 혼인코스가 밝지 않아요. 물론 최근에 혼인코스 올랐다고 하지만 그것도 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뉴스가 좀 요새 보면 약간 수박 거략기식 이렇게 뉴스를 많이 알려주는데 뉴스에서는 반등했다는데 반등이 말하기 참 부끄러워요. 왜냐 엄청나게 크게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오는 거예요. 약간 제가 이 우리나라 이제 그런 혼인코스 증가를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했죠. 반에 50명이 있어요. 반에서 꼴등이 50등이죠. 근데 보통 50등에서 한 46등까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50등에서 1등 올랐어요. 49등 올랐습니다. 1등 오른 거죠. 근데 그게 성적 올랐다 얘기할 수 있을까? 반등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보통 반등 얘기하려면 한 50등에서 40등 가야 반등이죠. 여러분 전기 500등 하는 애가 전기 499등 했어요. 반등 맞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보통 학교 다니는 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한 전기사 500명 있으면 한 450등까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선생님이. 인간은 안 봐요. 니들은 그냥 졸업이나 해라. 어, 사고 치지 말고 이런 얘기합니다. 아예 기대를 안 해. 딱 그런 느낌이야 지금 대한민국 혼인거스 보면 반등했다지만 사실 반등이라 말하기 좀 민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우리나라 혼인거스 반등했냐면요 국제결혼 때문이에요. 국제결혼. 국제결혼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반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내 혼인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국내혼하고 국제결혼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보통 뉴스에서는 이걸 같이 묶어서 얘기합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봤어요. 국내혼은 점점 가면 가서 어둡습니다. 국내혼은. 국내혼이 뭡니까? 한국 남자, 한국 여자가 한국 땅에 결혼하는 게 국내혼입니다. 국제결혼 뭐냐?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 또는 한국 여자하고 외국 남자인데 보통 국제결혼은 한국 여자, 외국 남자 케이스보다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케이스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미안 얘기지만 국제결혼은 사실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안 됩니다. 통계 건수 보더라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혼인 건수 증가한 거는 국제결혼이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많은 외국 여성 만나면서 결혼까지 꽃이 함으로써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혼인코스 올라간 겁니다. 국내연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연은 제가 봤을 때는 증가할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여자 의사보다 남자 의사가 중요한데 지금 남자분들 중에 결혼 생각이 없는 분도 많고 뭐 능력이 됨에도 결혼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나 국내연만큼은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도 많죠. 내가 나이 차가지고 급하게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만다. 아니면 국제 결혼 알아본다. 이런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국내보다는 국제 결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늘고 있어요. 이게. 왜냐? 국내에 여자가 없는 게 아니라 여자는 있죠. 있는데 좀 결혼하기에 뭔가 부족한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괜히 그런 여자와 결혼했다가 내 인생이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예전 같게 남자들이 뭐 나이 찼다 급하게 결혼한다거나 아니면 여자 외모만 보고 홀라당 빠져가지고 다른 거 보지 못하고 결혼한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남들이 다 보죠. 여자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이, 성격, 가치관, 경제 습관, 직업, 그리고 벌어놓은 돈, 뭐 부모님 노후, 예. 다 봅니다. 다 봐요. 근데 그렇게 다 보니까 정말 결혼할 만한 여자가 없는 거야. 이 생각 드는 거죠. 나이 먹고 나이 차자 만나가지고 혼인생활 잘못될 바에는 차라리 결혼 안 하거나 국제 결혼 안 해본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이제 혼인거스는 국제 결혼이 좀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출산율도 마찬가지예요. 출산율도 우리나라 지금 반등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국내형 출산율하고 국제 결혼 출산 좀 구분해야 돼 이게. 그건 처참할 겁니다. 아마 국제 결혼 출산율이 월등하게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 결혼 하신 분들은 일단 뭐 불임 난임도 없고요. 그리고 한 명 넣는 가정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두 명, 세 명 넣습니다. 왠지 아세요? 국제 결혼 하신 분들 보면 와이프가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 해요. 와이프가. 네.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신 분들도 일본 와이프가 자녀를 낳고 싶어 해. 네. 난 세 명 갖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동남아 뭐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신 분들도 자녀를 한 세 명 가지고 싶다. 왜냐하면 보통 자녀를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그 나라의 출산율이 높은 거예요. 일본도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베트남도 높고. 그래서 자녀 한 명 가지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키우면 되니까 한 두 명 이상 낳자. 이런 가정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문제가 뭐예요? 국내연 하신 분들은 한 명 낳아서 기르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한 명만 넣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한 명도 제대로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결혼 많이 한다. 뭐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결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결혼은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도 잘 살지 못하고 중간에 갈려서는 그런 부부도 많습니다. 뭐 결혼한다고 끝까지 같이 삽니까? 네. 그러니까 호소를 하시는 거는 제가 아니라 님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시 이혼판사 협의형 건수 150건, 재판이혼 35건이 하루 평균이랍니다. 그럼 거의 진짜로 10분당 한 건씩 하더라도 일정이 빡빡합니다. 민사재판 해본 적이 있었는데 5분에 두세 건씩 처리합니다. 거의 이혼도 그런 수준이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그런 커플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9만 커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9만 커플. 그러니까 1년에 이혼하는 게 거의 한 9만 쌍 정도. 아니 9만 쌍이 아니라 9만 명이니까. 9만 쌍 맞네. 9만 쌍.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거의 한 250건 정도? 250 커플이 이혼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같이.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와이프랑 안 맞아서 이혼하려고 갔는데 주먹을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그 이혼 소송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대결이 많아가지고 갔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예.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이 정도의 줄이야.
우리나라가 좀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이건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많이 하는데 이혼도 적게 하지 않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혼했을 경우 사실 남자한테 상당히 불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결혼제도가 남자한테 좀 월등히 불리하죠. 왜냐? 뭐 지금은 반만 결혼한다고 하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남자가 거의 대부분의 어떤 결혼 비용을 다 부담했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일부만 부담하고. 그래서 한쪽이 굉장히 손해보고 한쪽이 이득 보는 구조였습니다. 남자가 손해보고 여자가 이득 보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혼하고 나서도 보통 대부분의 가정이 남자가 일해서 먹여 살리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살다가 이제 안 맞았을 때 이혼하더라도 남자가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 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자가 유책 배우자라더라도 떼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한국의 어떤 결혼 문화에 상당히 반감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런 경우 본 적 있어요? 국제결혼 해가지고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한국보다 월등하게 적어요. 예. 국제결혼도 이혼하긴 하는데 한국 이혼율의 반의 반절도 안 돼,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뭐 국제결혼 한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니긴 한데, 근데 대다수는 이혼 안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너무 이혼을 많이 해. 국내혼을. 좀 부끄러울 정도 이혼을 많이 해요. 그만큼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 보니까 갈라서는 거죠. 그리고 재산 분할 같은 것도 국제결혼 잘못해가지고 내 재산 다 거덜났다 이런 케이스도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근데 국내 결혼해가지고 재산 분할해가지고 남자가 뭐 다 내어주고 이제 뭐 힘들게 산다 이런 케이스는 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결혼 생활은 안 맞을 수 있는데 남자 결혼할 때 많은 지분을 가지고 결혼하고 그리고 결혼하고서 남자가 거의 먹여 살리는데 왜 이혼하고 나서 남자가 개털리냐 말입니다. 나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물론 남편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이혼을 보면 너무 말이 안 돼, 이게. 우리나라가 참 웃긴 문화가 있죠. 그런 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의 재분배가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 있어. 이게 뭐냐 하면 있는 쪽이 없는 쪽한테 퍼주는 거 있잖아요. 나눠주는 거. 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결혼이야, 결혼. 그러니까 보통 있는 쪽이 남자 집안이 없는 쪽이 여자 집안으로 결혼해서 한쪽은 손해보고 한쪽은 이득 보고 하는 게 이 결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야.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모순된 결혼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남들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설령 결혼 못한 한이 있더라도 국내형 기준으로 봤을 때 반만 결혼이 아니라면 결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 반만 결혼을 만약에 남들이 작정하고 했을 경우 국내는 절대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교육장에 나오는 여자분들 중에 남자의 반조건을 채우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진짜 많이 없어요. 만약에 남자가 이제 연봉을 한 7천만 원 벌고 연봉으로 7천만 원 벌고 결혼 자금을 한 2억 정도, 네, 2억 정도 가지고 있어. 그럼 남자도 요구하는 거죠. 나랑 결혼할 거면 너도 한 2억 가져오고 연봉 한 6천 이상 돼야 된다. 근데 이 정도 조건 가질 수 있는 여자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진짜 얼마 안 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산 차이나 집안 차이가 많이 나면 이제 결혼 안 할 겁니다. 웬만하면 안 할 겁니다. 요즘에 파혼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거죠. 결혼 준비 과정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근데 여자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집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황당하죠, 이게. 야, 진짜 얘네들 집 문제 많네. 이런 문제잔 집안에 자랐으니까 지 능력도 모르고 나한테 이것저것 재고 따졌던 거 아니야. 야, 집불 없는 집안이었는데. 예, 그거 알고 결혼 깨버리는 거야, 이게. 뭐 깨도 상관없죠, 왜냐. 이건 기록이 안 남으니까. 예. 금전도 손해보는 것도 없고. 단지 뭐, 험한 건 있겠죠. 그동안 만났는데, 야, 이런 사람의 줄이야. 요즘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이 깨집니다, 이게. 남자 입장에 손해볼 게 없죠. 어차피 뭐, 뭐,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고, 뭐, 분할할 것도 없고. 뭐, 파운드 하메시 뭐, 한국인 답이 없으니까 그냥 국제계는 알아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어떨까 생각이 되네.
여자분들 파혼하면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결혼 테이블에 앉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 파혼했다는 거 뭐예요? 그래도 오래 만났다는 거잖아. 오래 만난 상태에서 파혼하게 되면 여자 나이 먹었거든요. 적은 나이가 아니야.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사실 다시 결혼 시장이 들어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자분들 생각을 잘해야 돼, 이제. 파혼 사례가 진짜 많아요. 근데 파혼해가지고 다시 좋은 자 만나는 케이스 나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 여자분들 말로는 뭐 이제 똥 차고 벤치 온다고 하잖아요. 현실은 아니에요. 예. 그때 만났던 남자가 벤치야. 그리고 본인 똥차예요. 본인 똥차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타는 거야, 이제. 여자분들 그거 모르더라고. 자기는 얼마나 이제 능력이 떨어지는지, 가치가 없는지 몰라요. 가치가 없으니까 남자 떠나는 거. 가치 있으면 남자 잡겠지. 예.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 남자 능력만 따질 줄 알고. 자기 능력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 능력 따지기 전에 자기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가치가 없어요. 여자분들은 그거 아셔야 돼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 남의 가치 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가치가 바닥인데 나이 찰들 사가지고 별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남자 재고 따집니다. 어느 남자가 결혼하나 나올까, 이게. 자, 그 성인애님이 제가 벙어리 줬잖아요. 읽어줄게요. 아, 요거 읽기 전에 다음 썰 가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얘기할게. 그래서 앞으로 남자들이 이제 손해보는 일방적인 결혼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야. 왜냐? 그런 결혼에서 잘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여자가 가진 것도 없는데 바라는 게 많다는 거는 남자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배경을 가지고 자기가 편하게 살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은 웬만하면 결혼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결혼한다 하더라도 절대 오래 못 살 겁니다. 이제 결혼은 어느 정도 이제 능력과 조건이 된 사람끼리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능력과 조건이 안 된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할 겁니다. 예, 여자분들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이제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나이 먹고 해놓은 거 없으면 그냥 결혼은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